안녕하세요. 3화에 이어서 바로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애 잔혹사 4화 리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화에 중고거래를 프로페셔널하게 해내는 이시우를 보다가 또 한 번 반해버린 진학영 과장. 뭐 어쩌다가 같이 치맥을 먹으러 가고 근데 거기에서 총괄 이과 직원들을 마주쳐버리죠. 진학영은 뒷문으로 막 도망을 가긴 갔는데 아마도 막내한테 들켜버린 것 같고 마지막에 치킨집 뒷골목에서 또다시 좋아하네, 마네, 뭐 한바탕 시작을 하려다가 끝이 났었죠. 과연 그 장면에서 둘은 사귀게 될지 아주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번화는 안개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상청 사람들 4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열렸다 띠롱.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명인물 기관 사건 등은 실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관측소. 기상청에 입사했을 때 서울관측소. 나의 첫 업무는 시정 관측이었다. 시정 그치.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 올라와 저 멀리 보이는 말단부터 목표물을 시작했네. 관측하여 가시거리를 산출하게 된다. 딱 그 스팟에 맞는 기준이 있어. 저기까지 보이면 몇 킬로, 저기까지 보이면 몇 킬로 해가지고. 시정 관측을 하면서 내가 가장 놀란 사실은 평균 정도의 시력을 가진 사람의 눈은 지금도 여전히 관측 자료로 활용될 만큼 가시거리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그토록 정확하지만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눈은 외부의 요인에 따라 너무나 쉽게 안개가 가려지고 들어온다. 좁아지고 하... 왜곡된다는 사실이다. 뿌옇구먼. 순식간에 마치 해무가 가득한 마스트 같은 느낌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어. 앞이 안 보여, 살려줘. 누구니? 여잔데? 설마 알고 보니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던가? 진학영이랑 그런 거니? 아니면 그냥 뭔가 비유적인 장면인가? 안 알려주다니. 안 알려줄 줄 알긴 했다. 과거에 만난 적이 있나봐. 그래서 얘가 약간 시작부터 시비를 툭툭 걸었나?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적인 적 아닌데 그때는 여친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 여친이랑 결혼한 남자가 누군지 알아보다가 파혼을 한 걸 알게 돼서 그걸 알아보니까 당신이던데요? 라고 했는데 안개가 꼈구만. 오늘도 예지몽이네. 잘 들어갔어요? 일찍 잘 일어난다. 일 안 없어져.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닌가? 기상청 달력 쓰는구만. 누가 기상청 달력을 쓰냐 집에서. 4화 가시거리 쓸 수도 있지. 날씨 덕후니까. 4화 도입부에서 아마도 이시우의 초임 시절 회상 같은데 옥상에서 시정을 관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촬영지는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서울기상관측소로 현재 국립기상박물관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놀러가 보셔도. 서울에 첫눈이 언제 왔는지, 벚꽃이 언제 개화하는지 이런 서울 날씨를 대표하는 관측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 관측소처럼 실제로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기상대나 관측소에서는 정시에 관측을 하게 되는데 온도, 풍향, 풍속, 습도 이런 거는 장비를 보고 관측을 하지만 아직도 사람의 눈으로 관측, 즉 목측을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드라마에서도 언급된 시정, 가시거리, 그리고 층별 구름의 양, 울량이나 구름의 모양, 운형, 그리고 일기, 즉 날씨입니다. 시정을 관측할 때는 각 관측 지점마다 시정 기준표 같은 게 있어서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해가지고 어디까지 보이면 몇 킬로미터, 어디까지 보이면 몇 킬로미터 등등을 파악해가지고 가시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몇 점 몇 미터 그런 식으로 관측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눈으로 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시정계를 이용해 보다 디테일하게 시정을 측정하기는 합니다. 구름의 양이나 구름의 높이를 측정하는 장비 같은 것도 다양하게 개발 중이고 사용 중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시정이나 울량 운고는 상당히 자동화되어서 운용 중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구름의 모양이나 날씨 이런 관측은 사람의 직접적인 관측이 없으면 힘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관측인데 말이죠.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면서 복사안개, 미세먼지도 있고 방무, 연무 뭐 나올 것 같다. 막 괴물처럼. 저러다 사고 한번 나야 정신을 차리지. 잘 잤어요? 이제 봄? 그럼 엄청 일찍 일어났나? 아까 6시 14분인가 이랬는데.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저것이 직장인이군. 어느 쪽이에요? 사겨라.
내가 졌다. 총괄과 특보, 선금. 기상청 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딱 거기까지. 좋아해도요? 잘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감정이야. 그냥 잘했어. 지나가면 돼. 그랬다가 후회하면요? 차라리 후회하는 게 나아. 그건 아쉬움이라도 남지. 나더러 사내연애를 걸 또 하라고? 아니, 안니올시다. 난 못해. 안 해. 흔들렸잖아요. 늘렸다고 다 사귀니? 그런 놈들이 바람 피고 불륜하고 그러는 거야. 이성적으로 그래서 미안하다. 판단하거라. 사과할게. 나는 사과 안 할래요. 과장님한테 들킨 거 안 뻔뻔해. 미안할 거라고요 나는. 알았어. 끝났다 이놈 새끼야. 앞으로 몇 타 더 가겠구만.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나는 진하경 옆에서 사고 난 줄 알았더니 그래 덜어있지. 몇 중이냐 저게. 와 미충. 좀 천천히 했어야지. 안개 예보가 안 났나? 근데 안개가 예보가 안 났어도 안개가 껴있으면은 살살 운전을 해. 몇 중이라고? 형사 정보를 발표했고 밤 10시부터 안개 관련 소포창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시정 거리는 100m 안팎이 불과했던 것으로 100m. 정지거리보다 짧을 수 있네.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새벽 2시부터 횡성 부근에 발생한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50m 이내로 떨어질 수 있으니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달라는 문자도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잘했네. 문제는 없는데. 저 네. 지금 최근 그 누적 사례가 몇 번이나 돼? 최근 3년간 평균을 살펴보면 대관령은 326회, 춘천이 115회, 철원이 109회로 집계됩니다. 아니 안개 상습 구간이면 속도를 줄여야지. 아이고 참. 그래도 우리 기상청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예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 전체 총괄팀 과장들과 함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하자고. 5월 11일 아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밤사이 북산 행각이 강해지고 똑소리 나는구만. 아직 미혼이지? 까딱하면 저기 오중인 꼴 날 뻔했지. 오명주 주무관 말이야. 다들 자기 과장감이라고 했는데 사내 결혼하고 육아휴직 2번 다니면서 완전 주임으로 주저앉았잖아. 아 근데 그게 진학용 과장하고 무슨 상관이야? 대변인실에 한기준 사무관 알친구랑 바로 뒤에 있어. 파혼했다잖아. 바로 뒤에 있다고. 오친 과장이 아깝지. 감추 역할들을 하시는구만. 야 이렇게까지 아이템이 없니? 다 모여봐. 아침 예보 회의할 때마다 저기 앉아 계시는 것 같아. 저 양반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왜? 14중이구나. 야 항상 그 지역에서만 추돌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겠어? 안개가 많이 생기니까. 자 사고 당시 앞차와의 가시거리가 10m면 바로 저 앞도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잖아. 근데 어제 안개특보 어떻게 나왔어? 뭐가? 우리나라는 원래 안개특보 따로 안 내는데요? 그치 없지. 모르겠어요? 그치 왜 우리나라만 안개특보가 없대? 외국도 그렇대? 그런 건 아닌데 딱이지. 포인트는 왜 있는 거야? 어째서 우리나라만 안개특보가 없어? 아 이제 기자놈 시기 뭔가 진짜. 요거더 먹을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예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 초점 맞춰서 기획 기사 좀 써봐. 오늘 이 사고랑 과거 사례까지 적당하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좀 억지 같지 않을까요? 너 남편이 기상청에 있어서 쓰기 껄끄럽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지금 치긴 써와. 치네. 너 공가사 구분할 줄 모르면 기자 아니다. 야 이게 다 나왔지? 공가사니? 저렇게 데스크에 의해 타락하게 되는 것인가? 어? 누구야? 운동 갔다 바로 오셨나 봐요? 아 사고 진하경? 소식 듣고 급하게 오느라고요. 출근을 하고 운동을 한 건가? 어제 잘 들어갔어요? 아까는 예보 회의를 했잖아. 근데 근데 또 어제 운동을 해? 먼저 나간 여자분은 누구예요? 아 역시 누가 있는 걸 봤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 내가 다 봤거든요. 진하경은 출근 전에 분명 달리기를 했잖아. 저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예보 회의를 했잖아. 근데 또 운동을 하다 들어왔대. 아니요. 달리기 아, 광인가? 맞네 생겼네. 포커페이스 안 되잖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얼굴에 표 딱 나 그렇게. 그래? 그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랬어?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거든요. 여친이랑 썸이야? 얼마 전에 헤어졌다더니 또 새로 만난 거예요? 어떡해요? 소개팅? 아니 클럽 같은 데서? 아니요 그냥 일로 만났다. 아니 기상청 사람이 혹시? 일로 만났다고 해버렸어. 그런 거야 시우트뽀? 진짜야? 이실특보 레이더는 또 오늘 사고 난 횡성 쪽 안개 분포도 그 사고 시점 앞뒤로 1시간 안팎 10분씩 간격 끊어서 나한테 제출해요.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아니요 들었습니다. 그 사고 시점 앞뒤로 1시간 안팎 상황 10분씩 간격 끊어서. 꼴 받으니까 지금 당장이요? 일을 시키네. 예 지금 당장. 뭐야 지금? 그래. 너네 거기 앉아 서 있다가 그런 거 같은데 불똥 튄다. 뭐 치킨 걸까요? 다른 애들한테 일 안 시키냐? 특보잖아. 특보인데 지난번 가계약하신 매수자께서 갑자기 집을 못 사시겠다네요. 집 안 팔림. 왜요? 그래.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져가. 아니 이슈는 급하시면 특보잖아. 특보 시세보다 관련된 싸게 일만 내놓을까요?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개는 할까요? 특보가 없잖아. 그럼 근데 그런 왜- 말은 안 하긴 하죠. 그냥 뭐 시키는 거지. 이유가 있나? 사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안 팔 것 같아. 써야 돼.
그것을 써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저 말을 막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고, 국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기상청이 뭐 제대로 예보도 안 해가지고 대변인 실에 사고가 한기준 나고. 상관 알지? 그 친구랑 파혼했다지 아마. 귀가 겁나 박네. 역시 대변인. 가장이 아깝지. 둘이 일하면은 진화경이 껄끄럽고 얘는 당당할 것 같더니 완전 반대야. 그 집 문제 제치더라도. 왜? 왜 그러세요? 아무리 기상청 내에서 돌려보는 전기 간행물이라도 그렇지. 이거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냐? 지난번 칼럼만 해도 그래.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란 말 누가 못하냐? 지나가는 초딩 애들도 하는 얘기 굳이 우리가 거기다 보태야겠냐? 내신에서 별걸 다 하구나. 말만 잘하나 봐, 말만. 너 그런 잘 못 쓰고. 카메라 앞에서 말 잘하잖아. 그러네. 그 반의 반만 따라가도 이런 걸 나오겠냐? 그러네. 어? 말만 잘하나 봐. 언론 대응력이 좋은 친구라서 곁에 두고 싶어 하시네. 예. 라더니 다 했어. 가 있어. 정말 언론 대응 능력만 뛰어난 아이였어. 남편이 갈굼당하는 걸 봐버리고 말았다. 왜 저기서 알짱대는 거야? 하고 어깨가 축 처졌어. 자기 깨졌어? 응, 깨졌어. 그런 거 아니라고. 여기 무슨 일로 왔는데? 그 횡성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14중 추돌 사고 말이야. 그거 안개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게 왜? 그래서 예보 제대로 나갔는데? 그거 관련해서 인터뷰 좀 쓸까 하는데 자기가 총괄팀 예보관 좀 섭외해주면 안 될까? 지금 바쁘다. 내가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나도 오후까지 기사 써야 되거든. 아니 총괄팀 얼마나 바쁜데인데 오후까지 써야 너 돼. 필요하다고 당장 섭외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 바쁘긴 하네. 좋다고 짜증을 내고 그래. 오빠 대변인이잖아. 저렇게 짧은가 원래? 사람 인터뷰 좀 부탁한 게. 데스크에서 그렇게 내가 이런 무슨 기사를 써 그러면 그날 써야 되는 나도 거 기자야. 기자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어? 적시성이 내가 중요하긴 끝나고 하겠다. 써. 내가 알아서 해. 삐졌어. 그래서 예고편에서 진화경한테 찾아가나 봐. 아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안 그래도 너까지 왜 이러니 꿀빨. 진짜. 어굴맨이야. 쾅. 꿀밭맨이야.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입니다. 이게 왜 어느 용도로 필요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잡담은 자제해 주세요. 이슈 듣고. 얘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고생했어요. 가서 일 보세요. 뭔가 단단히 찍힌 것 같은데? 다녔어.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아웃포커싱이 심한데 안정한 날이겠지? 상층은 좀 건조해 보였는데. 무슨 일이냐? 뭐가요? 뭔 일로 그렇게 단단히 찍혔냐고. 어느 쪽이에요? 사내연애를 감추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 나하고 선 긋는 중. 너랑 성근. 김과장이랑 뭔 선을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최연소 과장이라고 만만히 보지 마라. 저 같은 신입 특보가 까불 상대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이 까불긴 했지. 너 또 까불었냐? 오해 즉시 해소. 그러게 본청은 네 스타일이랑 안 맞는다 그랬지. 넌 어? 까불 놈이야라고 수도권 이미 많이 다를 머릿속에 거라고. 박혀 있는 거지. 아유, 방은 구해줬고? 아니요. 방 하나 내주시게요? 아니야. 아니야. 너 더 열심히 구해보라고. 그리고 너 진과장한테도 그만 까불고. 너 그 이 와중에 연애는 무슨... 연애에서 꼴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내일 새벽에도 복사 냉각으로 인해서 지표면 온도가 내려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워낙 낮과밤에 기온차가 큰 지역이라서 어쨌든 안개 정보를 상황판 커서 좋겠다. 어디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면 될 것 같은데. 범위를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단위를 세분화해서 여기 계곡이 밀집된 지역이랑 하천 부근, 터널 입구 쪽으로 강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자세히 보겠냐? 하루 중에 안개가 가장 심한 시간은 3시부터 7시까지고 그 시간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속도로거든? 가까이 오지 마. 어디로 붙어 있어? 좀 떨어지지? 그렇다고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다 아우르는 건 실효성이 떨어지죠. 더군다나 여기 3번 도로는 일사가 강해서 해가 뜨면 가장 먼저 안개가 거칠 텐데요. 왜요? 불편해요? 세세하게 한다고 볼까? 어제 관측 자료를 보니까 방금 이슈 특보가 말한 저 지역은 상대 습도가 높던데. 제가 저 지역을 좀 잘 아는데요. 이맘때 한 번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요. 엄청납니다. 이슈 특보는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저번에는 관측선을 타서 서해정 오가 빠삭하다더니 오늘은 강원 산간 지역에 안개까지 다 꿰뚫고 있어? 관측선은 서해, 군북모지는 강원도, 양쪽 지역의 지형을 머릿속에 쫙 깨고 있을 정도로 빠삭하고요. 양쪽 공부를 지역의 했다고 기후변화 역시 제가 지형을 직접 꿰뚫어. 경험한 살아있는 데이터들로 가득하고요. 모니터로만 보는 과장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특보로서 총괄 과장한테 어필하는 중인데요. 까불지 말라고. 됐고 포괄적 경고로 가시죠. 아니요, 그 지역을 세분화해서 주의 정보를 줘야 됩니다. 터널 입출구와 교량은 특히 더요. 이슈 특보 우박이 내렸을 때도 비가 내렸을 때도 제가 맞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가시죠. 삼성고속도로의 추돌 사고가 5월, 6월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보자면
과장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어. 들었지? 근데 강원도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해 보자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들으셨죠? 어쨌든 갖고 노는데 내일 엄선님이. 새벽에 강원도 일대 안개가 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니까 일단 두 사람이 합의된 부분 먼저 정리를 해서 안개 정보를 먼저 낼게요. 아, 그럼 상세 정보는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토의를 해야지. 결론이 안 나면은 야간 근무자한테 커버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지금 통보 내릴 시간이 다 됐어. 그래 그만 싸워. 그 조금 전에 안개 정보 나갔는데요. 확인하셨나요? 일단 그 지역에 내일 아침에 안개가 낄 거라는 시그널 주시고요. 그리고 안개 상세 정보는 정리되는 대로 제가 책임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일을 벌리는구만. 근데 뭐 줘서 나쁠 건 없어. 근데 매번 할 거냐 이거지. 다른 일은 안 할 거냐 이거지. 지난번 2화에서도 잠깐 해무 이야기를 통해서 안개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복사 안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해무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해수면 사이의 온도 차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복사 안개는 적당히 습한 공기가 있고 밤이 오는 동안에 지표면이 차갑게 식고 기온이 낮아져서 공기가 포화되고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기는 안개입니다. 뭐 밤에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이 뭐 복사열이 방출되고 어쩌고 해서 공기가 차가워지는 거를 복사냉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복사안개라고 부릅니다. 일단 밤에 온도가 잘 떨어지려면은 날이 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표에서 방출된 복사열이 갇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바람이 약해야 됩니다. 바람이 강하면 기껏 포화돼서 응결하려고 하는 공기가 주변의 건조한 공기랑 섞여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시 안개가 생기려면 수증기가 풍부해야 하죠. 날이 습하거나 주변에 강이나 호수, 저수지 같은 수증기 공급원이 있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안개는 대체로 일교차가 큰 날 밤, 그리고 내륙 지방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개 유형입니다. 오늘도 바람잘 날 없는 총괄 2팀이 포괄적 정보를 내야 하나 상세 정보를 내야 하나 토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단열 썬더는 1화에서 잠깐 대기가 얼마나 안정한지를 통해서 구름이 얼마나 발달할지를 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그때 뭐 LCL, CCL, LFC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건 딱히 중요하지가 않고, 먼저 그때 이게 고도별 온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옆에 있는 점선은 뭘까요? 이 점선은 이슬점 온도라고 해서 지금 이 공기는 온도가 이만큼 떨어지면은 포화가 된다. 뭐 구름이든 안개든 된다. 뭐 그런 온도입니다. 즉 온도랑 이슬점 온도 차이가 적으면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구름이든 안개든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조금 아웃포커싱이 되긴 했는데 하층에 점선이랑 실선이랑 가깝죠? 이슬점 온도가 막 이시우 마냥 들이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내일 아침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현재 낮의 단열수 온도를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지표 근처 온도가 조금 높기는 한데, 이놈이 밤이 돼서 지표 근처부터 냉각이 되면은 안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복잡하지만 뭐 밤에 이렇게 냉각이 됐다고 치면은 하층 공기는 뭐 역전층이 생기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안정한 상태가 돼서 복사안개가 생기기 딱 좋은 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 걸리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날개 달린 풍속 표시 보시면은 하층 바람이 좀 강해서 소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꽤나 높은 고도까지 습하고 좀 위에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안개든 구름이든 생기기는 할 것 같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조금 안개 예보에 어려운 점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지표 근처에서 높은 고도까지 습하고 안정해가지고 응결이 되기 딱 좋은 날이구만. 근데 하층에 바람이 심해서 지표 근처 안개만 딱 증발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구름이 됩니다. 아주 낮은 구름이. 뭐 아침에 일출 보러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안개가 될 수도 있고, 정상에 올라가신 분들한테는 탁 트인 시야에 운치를 더해주는 운해가 될 뿐일 수도 있고요. 뭐 이시우 말대로 사람마다 위치마다 상황마다 가시거리가 달라질 뿐이죠. 뭐야? 따님이 기상청을 5급으로 들어가셨네요. 아, 네. 결혼정보업체. 아유, 미춘. 그냥 묻기만 할게요. 딸 팔아먹으러 왔어. 인재들 사이에서 차석으로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딸 팔아먹으러 왔어. 그만 갑시다. 하경이 알면 난리 날 거라니까. 그래. 다 됐네요. 8등급이네요.
그런 정보에서 팔등 빡세. 급여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만 어머님의 재력이 기준에 많이 못 미치세요. 왜 서울에 이만큼 키워낸 것도 어딘데? 서울에 자가가 있는데 갖출 정신이 어딨어요, 내가? 1등급은 부모 재산이 200억 이상인 분들만 해당되시거든요. 200억. 의사, 변호사 같은 분들 중에 7등급인 분들도 많으시고요. 8등급이면 대기업 직원, 행정고시 합격자가 해당되니까 그렇게 나쁜 등급 아닙니다. 아 왜 거기에 왜 넘어가는데? 안돼 너래. 어머니 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님의 성혼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볼까요? 그러시죠. 그런 느낌이네. 오늘 바쁜 거 같더라? 팔을 걷어. 계획기사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서. 오후까지 쓰기로 했는데 벌써 해가 질랑말랑 하는데? 나한테 할 말 있어? 지난번에 그 예보관 이름 이시우 맞지? 소개시켜달라고? 아유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던데 나 좀 소개해주라. 그럴 줄 알았다. 꺼져. 썸 좀 타보자. 나도 뭐 누굴 소개시켜줄 만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 최 기자, 야! 급정색. 잠깐만! 최 기자. 누구야 또? 여기 화장실이 아주 문제네. 진하게. 쟤도 있어. 시우토프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요. 그쵸? 글쎄요. 화장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 우리 시우토프로 사귀는 여자 생각에는 아무래도 기상청 직원 같아요. 어째서요? 뭐 시우토프도 일하다 만났다 그러고 제가 어제 호프집에서 봤다니까요. 우리 팀이 나타나자마자 꼬리 말고 뒷문으로 도망치더라니까요. 누가 보겠어요. 딱 봐도 4년이지. 그렇지. 시우토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한참 자라나는 새싹인데. 미워한 적 없어요. 그래. 오히려 좋아했지. 아무튼 새로운 정보 들어오면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는 거 아니야? 누군지까지 아는 거 아니야?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요. 너무 이 죽일 놈의 사내연애.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 들어가쇼. 야간조에 업무 인계했으면 됐지. 뭘 굳이 왜? 시우토가 상세 안개 정보 내겠다고 이 고생이야. 제가 책임지고 강원청에 레알. 재정전에 전달한다고 했거든요. 야 까불지 말랬더니 왜 오각까지 하고 그래. 그래.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점수 좀 따블려. 강원청에는 사람이 없니? 적당히 하고 들어가라. 어? 네. 강원청에도 저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런 걸 한번 만들어 두면은 쓸만할 것 같긴 한데. 돌아본다. 아직 그 운동복 차림 그대로. 안 돌아본다. 돌아보지 않는다. 아, 미련 갖지 말거라. 돌아봤어. 이럴 수가. 넌 이제 낚였다. 인터뷰 좀 하나 해주시죠. 미묘한 기류. 저기요. 진짜 하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기사 때문에 그러는데 총각과장의 의견이 좀 필요해서요. 그렇구나. 필요하시면 다른 분 알아봐도 되고요. 총괄과에 이슈가 있지. 야간조도 있어. 야간조한테 하면 되지 왜 맨날 이 팀이랑 엮어. 대마 스토리 6월, 5월이 사람 풀려? 지나가니까. 뭐야? 과거 회상. 5월. 머리 저거 너무 안 어울린다. 뒤로 아닌데 그렇게 젊어 보이지도 않는데. 5월. 아니네. 또 대각선으로 보면 그냥 괜찮네. 5월은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 일기예보를 좀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 그럴까? 제목 올 봄 일기예보 활용 백서? 그럴까? 좀 유치한가? 괜찮은데? 괜찮아? 능력 있는 여친 덕을 굉장히 많이 봤군. 작년 5월인가 봐. 이건 올해 6월이. 대마 스토리 글 한 번 안 써지면 겁나 안 써지지. 어디니? 코히. 최근에 안개로 인한 추돌 사고가 잦은데요. 최근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교 차각은 그치. 2월 말, 4월 초, 5월 중순, 8월 말, 10월 초에는 비나 안개가 잦은 관계로 그로 인한 추돌 사고의 빈도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똑똑해. 어쨌든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술술 안개로 나오네. 인한 추돌 사고가 잦은 건 사실이잖아요. 서해대교 부근도 빈도 면에선 비슷할 겁니다. 역시 기자라 그래요. 몰아가길 잘하는군. 우리나라는 왜 안개 특보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워낙 초국지적 현상이라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특보 그랬지. 수준의 예보를 하려면 전국의 2km 단위로 그 지역의 수분 입자를 관측할 만한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 기상청에서 확보한 예산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족, 장비 부족으로 못 하는 거다. 그러지 안 하는 게 마. 아니고요. 그러지 마.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몰아가고 그냥 있어. 팩트가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야. 몰아가고 있어. 최근 발생한 횡성고속도로의 추돌 사고는 안개로 인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안개 정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래 50m 이하 팩트입니다. 그거야 이야기했잖아.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겠죠? 갑자기 저게 독해졌어? 술 드시네. 너 요즘 집에서 좀 어때? 그냥 그렇죠 뭐. 그래?
한동안 좀 서먹할 거다. 경험자인가? 뭐 형님도 그러셨어요? 그런가 봐. 너 내가 이 호래비 생활이라마 질색한 사람이어가지고 지방 돌 때마다 그냥 어떻게든지 가족들 다 데리고 다녔잖니. 아니 다 데리고 근데 한 다녔어. 2년 정도? 아. 그 우리 큰아이 입시 때문에 잠깐 한 2년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 근데 살림 다시 합치니까 서먹해. 이게 편해지기까지 이게 한참 걸리더라고. 그죠? 그 뭐 다 그런 거죠? 근데 넌 14년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럴수록 자꾸 치대고 들이대라 이 말이야. 어? 너 괜히 서먹하다가 이렇게 밖으로 빙빙 돌다 가는 너 집사람하고 애한테 뭐 평생 왕따 당하기 십상이야. 알아? 너무 갑자기 치대면 또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명심해. 모르겠는데. 다시 편안해지려면 얼마나 걸리려나? 한두 달? 반년? 너 하기 나름이고 그건. 그렇겠죠. 퇴근 술 먹고 들어왔니? 아 이제 옷을 여미는구나. 변해하니까. 뭐해? 하지만 이미 불편해하는군. 핸드폰도 좋은 거 사줬네. 재밌는 거 보나 보네. 뭔데? 어?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요? 아니 뭐 아, 너무 튕긴다 근데. 이것이 야, 그리고 우리가 남은 사춘기니까 아주 센서티브하다고. 큰일이구만. 쉽지 않겠어. 그 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오메 아이고. 아우 내가 못 살아 진짜. 아 치우기 빡세겠다. 당신은 그냥 앉아나 있을 것이지 뭘 거들겠다고 설치니. 아니 뭐 도와주겠다고 그런 거잖아. 도와주는 것도 뭘 알아야도 없는 거지. 당신이 살림을 알아? 뭘 알아? 아이고 터지겠다.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니네 나한테? 그래 14년 동안 우리가 떨어져 살아서 내가 미안하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었잖아. 뭐 내가 떨어져 살자 그랬어? 우리가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고 막 그럴 수가 없었던 거 아니야. 봄이랑 당신 굶긴 적도 없고. 그랬으면은 좀 한 번쯤은 수고했다 뭐 어서 와라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걔가 집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반가운데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나? 서러워. 다 했어? 당신은 다달이 돈 벌어다 주고 반대 입장이 있겠지. 밖에서 딴 여자 안 만나면 가장노릇 다 한 거니? 아니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당신 우리 봄이 태어났을 때 어디 있었니? 남해에서 관측선 타느라고 배 타면 봄이 태어나고 100일도 더 넘어서야 우리 애 얼굴 처음 봤지. 배 타면 못 나오지. 어쩔 수 없었잖아 그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는 어디 있어? 백령도에서 문자 한 통 보낸 게 전부야. 백령도에 있었어. 그러니까 배가 안 떴나?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때 상황이 그때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 근데 당신 그거 알아? 한동안 이 동네 사람들 다 내가 미혼모인 줄 알았어. 아니 누가 그랬어 그거? 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애가 아프면 이 병원 저 병원 나 혼자 애 들쳐업고 뛰어다녔고 어쩌다 봄이 데리고 슈퍼라도 가면 혼자서 애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하겠더라. 날씨에 미쳐서 짠하다. 남해구 동해구 산이구 바다구 여기저기 뛰쳐다니느라고 집에는 어쩌다가 한번 그것도 와서 잠만 자고 가는 애 아빠를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지난 14년 동안 할 말 없어. 봄이랑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할 말 없어. 나도 할 말 알겠니, 없어. 영동은? 보고 있었어. 눈만 마주치면 들어가 버리네. 그래도 이번에는 문을 살살 닫. 아 바람 때문에 쾅 닫혔다고 하진 않았군. 오후까지 기사 쓰라 했는데 지금 뭐 언제 쓸 건데. 남편이랑 와이프랑 둘 다 글 쓰는 것 때문에 빡세네. 아무렇게나 써 그냥. 대변인은 전공은 아닌가? 책 많이 샀네. 원서가 없다 근데 신기하네. 날씨와 싸우는 사람들. 와이프 건가? 와이프네. 귀여워. 와이프는 전공자인가? 기상 전문 그거니. 아이고 또 피바람이 불겠어. 아니 저 사람 그날 그 미친놈 맞지? 아닌데? 아닌데? 자기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아닌데? 불신만 깊어지는 부부 사이. 빡쳤어. 부들부들해. 하지만 너는 기상청을 등지는 글을 써야 하지. 우리나라 기상청은 왜 할 수 있는데 돈 타령만 하고 날씨도 못 맞추는 것들이 핑계만 많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럴까? 왜? 안 들어온다고? 그런 정보업체에 팔아넘겼으니 안 들어오지. 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건가 보다. 잘 들어갔어요? 잘 만들어 놓으면? 어디까지나 이건 공적인 문자니까. 아니다. 구름 덕후 셀카맨. 숨 미친놈이구만. 그렇구만. 룸 사진밖에 없어. 뭐 눌렀어? 뭐야? 뭐야? 전화 눌렀어? 이서특보 일은 잘 돼가고 있나? 예, 뭐 아 영상 통화야.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미춘. 일이 잘
돼가고 있나 어쩌나 궁금해서. 에이, 제가 뭐 안개 상세 정보 낸다고 해놓고 내뺐을까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이거 제가 보고 싶어서. 카메라 끄면 되잖아. 까본다 또. 그럼 뭔데요? 이 야심한 밤에. 그니까 내일 오전까지 우리나라처럼 안개가 빈번한 모든 사례들 뽑아서 내 책상에 올려놔. 안개 특보를 내리는 모든 나라들 다 추려서 요약해놓고. 민망하니까 일 그날에서 시키네. 쓰는 장비들, 방식들 그리고 예산들까지 쭉 뽑아주고. 진심이신 거죠? 근데 안개특보 해외 사례를 아닙니다. 조사해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시의적절한 것 같긴 한데. 이상. 내일 이제 아까 그 인터뷰를 토대로 기사가 날 거라고 치면은 자연스럽다. 해외 안개특보 사례랑 이런 거를 알아두면 좋지. 근데 왜 얘는 이렇게 심하게 죽어나겠네? 잠 못 자겠다. 상세 정보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고 꼽주는 것 마냥. 아이고. 밤샜어. 미춘. 이게 다 뭐냐? 미쳤다. 과장님께서 우리나라처럼 안개가 빈번한 외국이랑 현재 안개 특보 종이 내리는 아깝다. 나라들 좀 찾아보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밤샌 거야? 뭐 연수원에서 자나 여기서 자나 똑같습니다 저한테. 어야 그렇게 웃지 마. 사람 짠하게. 그러니까. 자기 지금 불쌍하잖아.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어 시우트고.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필요하신 거라니까. 정말로 필요하셨을까요? 이런 쓸데없는 논문들이? 예? 쓸데없어? 쓸데없지 뭐 아무래도 않지. 그건 것 같아. 직장 내 괴롭힘. 뭔데요? 있어 그 상급자가 가끔 기어오르는 하급자 기합 줄 때 하는 찍어 누르는. 전문 용어로 삽질. 에이 설마요. 저 안쓰러워하는 팔자는 써. 왜들 그래요? 무슨 일 났어요? 아니요 뭐 뭐가 이렇게 많아? 과장님 이거 어제 말씀. 뭘 시켰는지도 몰라. 진짜 필요한 거 맞죠? 삽질 아니죠? 사실은 무슨 일? 이게 지과장님. 뭔지도 몰라. 이거 좀 보셔야겠는데요. 기사 떴나봐. 그러네. 뭐라 써있어. 개빡쳤어. 개빡쳤어. 이거 뭐야 한기준 씨? 네. 아니, 정말 일 이따위로 할 거야? 얘한테 그래. 와이프라서? 왜 안개 특보를 하지 않는가 특보를 못 내는 게 예산 탓이라고 하는 기상청의 무능한 고백. 고백이라고까지 했어. 그럼 인터뷰어 자체를 또 까는 아니, 거지. 이거 정말 몰랐어? 너무 공격적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뭐가 이런 게 나가는 저렇게 제품으로 화가 대체 났어. 집안 관리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집안 관리.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처음에 데스크에서 시켰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거절하더니 뭐가 그렇게 화났길래 저렇게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어가지고 기사를 썼을까? 진하경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샘솟았나? 집값 절반 안 줬다고? 뭡니까 이거? 만났어. 내가 어제 인터뷰했던 건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자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게 기자지. 어떤 지점이 왜곡됐다는 거죠? 말했죠. 안개 특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썼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무능한 내 말을 고백. 이해를 잘 못했나 본데. 우리나라는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동쪽은 경사가 급한 반면 서쪽은 경사가 완만한 경동지구에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직선상의 거리는 길고 좁은 추가령 구조국의 형태를 띈 그런 지형이라고요. 그래서요? 그게 뭐요? 빡세다고.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요? 단위 세계 70%세라고. 기상학자들이 기상을 관측하기 가장 어려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라고요. 국토의 70%가 산, 삼면은 바다, 주요 하천만 11개, 댐은 1206개. 그 가운데도 안개는 워낙 초국지적 현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특보를 하지 못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기상청의 무능함으로 싸잡아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뭐야? 표정 지금 관측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라면서요. 왜 이렇게 예산 띠꺼워? 부족으로 돈 없고 장비 없. 솔직히 모든 정부 부처가 툭하면 둘러대는 변명이잖아요, 그거. 변명이요? 돈이 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나아질 수도 있겠다. 뭐 기상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한 예산이 거 4천억이 넘던데 아니었을까. 장비가 없어서 안개 특보를 못한다고 해봐요?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궁색한 변명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안개 특보들도 잘만 내던데. 다른 나라 어디요? 뭐 예를 들면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영국 기상청의 한 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자그마치 1조 6천억 원. 우리나라의 4배가 넘어요. 미국? 일본? 호주? 됐고요. 적어도 이런 기사를 쓰려면 논문 정도는 읽어보고 쓰든가 그게 아니면 왔어. 가까운 사람에게 팩트체크라도 받든가. 그러네. 그쪽이야말로 일부러 방관한 거 아닙니까? 어디 한번 엿먹어봐라. 사적 감정으로다가 일부러? 표독스러워. 그쪽이야말로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얘가 사적 감정으로 그런 적이 있다는 클레임을 한번 걸었다는 사실까지 들켜버렸어. 갑자기 젠틀해졌어. 지도 이거는 좀 큰 잘못이라는 걸 언론 대응 아는 거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대변인맨. 정리? 왜 자기 편 안 들어주냐 이거냐? 뭘 정리한다는 거야 지금? 네가 사고 친 거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담당자인데. 그치. 언론 대응맨인데. 덤빌려면 뭘 좀 알고 덤비든가. 진하경 쟤 여기서 날고 기는 애들 다 제치고 예보국 최연소 과장 먹은 애야.
그게 뭐? 너 처음 여기 왔을 때 강수유문 적중률이랑 강수유문 정확도도 구분 못했던 애잖아. 그런 애가 지금 누굴 상대로?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이런 기사 쓸 때 최소한 나한테 상의 정도는 했었어야지. 그래서 어제 인터뷰할 사람 섭외해달라고 찾아갔었잖아. 기자로 달라고 했잖아. 자신 없으면 나한테 감수라도 받든가. 내가 왜? 기자가 언제 관계자 감수받고 기사 쓰는 거 봤어? 나도 엄연한 기자야. 당신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구만. 기자 좋아한다. 논리도 없고 팩트도 없고 그저 까대기만 하면 다 기사고 기자야? 오빠, 그렇게 잘난 기자분께서 거짓말은 왜 해? 거짓말이라니?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이시우, 사진. 너 모른다며. 아주 공과 사를 가볍게 넘나드는 대화네. 완전 공적인 영역에서 순식간에 사적인 영역으로 와버렸어. 할 말 없쥬. 벙어리 됐쥬. 자, 올 것이 왔네요. 오늘의 큰 쟁점, 안개특보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 막 1화부터 4화까지 통틀어서 가장 바람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드라마 시작 부분에 나오죠.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명인물, 기관, 사건 등은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안개특보를 운용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말이죠. 지금은 진 과장의 말대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 화 초에 안개에 의해서 횡성에서 14중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죠. 실제 이야기도 비슷한데 이전에도 안개에 의한 이런저런 사고가 있었지만 2016년 10월 3일 오전 짙은 안개가 낀 서해대교에서 29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5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큰 사고였는데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날이기도 했고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고였기 때문에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대비책을 마련했는데요. 그중 한 대책이 안개특보 운용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안개특보 운용 중인 국가 예시로 계속 영국, 일본, 미국, 호주 이야기를 하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실상 시범 운용으로 그쳤던 안개특보는 드라마에서 계속 언급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여기에 뭐 프랑스 정도? 실제로 해외에서 운용 중인 안개특보 사례를 참고해서 기준을 만들고 2009년에 시범 운용을 시작했는데 2010년까지는 시정거리 100m 미만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됐고 11년부터는 기준이 200m로 상향되었다가 2015년에는 15년은 사실 의미가 없고 아무튼 결론은 2015년에 안개특보를 정식으로 운용하기는 했는데 그해 2월 영종대교에서 또다시 안개로 10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시범으로 운영 중이었던 안개특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었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단은 안개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정장비를 전국 곳곳에 설치해서 안개 발생 현황을 감시해 왔었는데 하필이면 영종대교에는 이러한 안개 관측 장비가 한 대도 설치가 안 됐었다는 점, 그리고 하필이면 기상청은 예산 핑계를 댔다는 거, 그리고 2009년에 안개특보가 시범 운용되기 전 안개 예보 정확률이 40% 정도였는데 해외 특보 기준을 참조해서 만든 기준이기도 하고 아직 경험도 부족하니까 기준도 차츰 다듬고 경험도 쌓아서 정확도가 어느 정도 물이 오르면은 그때 정식 특보를 시작하자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드라마 시작 때 시정이랑 운고 울량은 눈으로 목측을 한다고 말했었죠. 이 관측을 시정계랑 운고 울량계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자 하는 목측 요소의 관측 자동화 역시 안개특보 시범 운영 기간에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안개특보를 위한 시정 감시를 위해서 시정 장비를 전국 곳곳에 설치했다고 했었죠. 문제는 눈으로 관측한 시정이랑 시정계가 관측한 시정을 비교했을 때 맑은 날에는 얼추 잘 맞아요. 사실 당연하죠. 멀리까지 잘 보이는 거를 잘 보인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정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저기까지만 보여요. 요 앞에까지만 보이는데? 할 때는 장비랑 눈으로 한 관측 결과가 차이가 크더라. 이거였습니다. 사실 진짜로 예산이 부족해서 장비도 많이 마련하지 못했었기는 해요. 근데 운용 중이었던 안개 감시 장비마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안개특보 시범 운영 초기였던 2010년까지 56.9%까지 올랐던 안개 정확도는 2011년부터 오히려 점점 떨어져가지고 2015년에는 23.9%를 기록하고 맙니다. 어떤 기록에는 22%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결국 2018년 안개특보는 시범 운용을 중단하고 폐지되게 됩니다. 씁쓸하죠? 사실 현실이 드라마보다 가혹했죠?
그럼 지금은 어떤 형태로 안개를 경고하고 있을까요? 진과장의 포괄적 예보? 이시우의 상세 정보? 뭐 당연히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개특보가 있을 때는 이 지역의 안개 때문에 시정이 몇 미터 이하가 될 테니 주의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 전달이었다면은 사실 지금도 안개특보라는 이름만 사라졌지 비슷한 방식으로 예보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장비가 개선되고 안개를 상세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는 이전보다 더욱 디테일한 안개 예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슨 도, 무슨 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몇 번 도로, 어느 IC에서 어느 휴게소 사이, 뭐 어디 사거리, 어느 다리 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주의 구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CCTV 화면과의 연계나 지금은 꽤나 촘촘히 설치된 시정 장비를 통해서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안개특보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도 싶어요. 이미 지나온 씁쓸한 과거 때문에 다시 만들자고 하기도 애매할 것 같죠. 와, 이제는 잠도 없나? 밤샜는데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해. 그러게 그 여자한테 인터뷰는 왜 해주셔가지고. 아, 까이고 있나? 이래서 저 실패한 시선이 사내 위에 있는 거 결혼 보니까 거란다. 국장실인가 봐. 뭐 그렇다고 성공한 사내 결혼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자기 경험 까인다. 걱정합니다. 기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인터뷰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말을 잘 가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됐고. 무능한 고백. 그래서 한바탕 질러주고 온 거야? 네, 너무 화가 나서요. 바람직한 상사야. 잘했어. 회식하자. 그 기자들이 근거 없이 우리 기상청 까대는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도 할 말 해야지. 그건 맞지.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뭐 참대 도가 텄다 하더라도 최소한 팩트가 틀렸을 땐 그때 바로 잡아주는 게 맞아. 정정합니다. 그 잘한 김에 회식. 말이야. 그 진과장 보고서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개특보를 내지 않는가에 대해서 근거 제시하고 한번 정리해봐. 그러니까 이시우가 찾은 걸 여기에 써놓겠구만. 헛짓거리 한 게 아니네. 사과하러 왔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존댓말로 해야지. 무슨 일입니까? 사과하러 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쪽 과장님한테서 연락 받았는데 반박 특집 벌써 들었어? 그런데요. 얼마나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 초원만이라도 되는 대로 빨리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국장은 몰랐니? 몰랐어. 결혼이란 걸 하면 더 많은 사실과 상황을 공유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보네. 결혼 바이 결혼인가 봐. 초안은 내일 오전까지 넘겨드릴게요. 적당한 긴장감. 국장은 진하경이 국장 방을 나서서 1층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과장한테 다 얘기해버렸어. 심지어 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한기준이 듣고 저기까지 걸어올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의 여유를 말했나봐. 결혼정보업체에 널 등록시키셨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다 넘기셨다고.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너 그러고 다니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아예 네 수준에 맞게 너랑 딱 조건부터 맞는 놈이랑 내가 내가 박상을 안 엎은 걸 다행으로 여겨라. 아 이게 다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저기 쉽지 않지. 나가네. 집을 안 팔기를 잘했구만. 결국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구만. 어머님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뭐? 너 진짜로 나가려고? 진짜로 나가지. 잘했다. 심했어. 결국에 이 집으로 들어오는구만. 그래, 이렇게 열심히 꾸며놓고 이거를 팔아버리면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이 집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 제작진이 아깝지. 제작진의 노력이 저기 그 침실이구나. 계속 생각날 수는 있겠다. 술 한잔 해야지. 는 내가 먹고 싶군. 와, 일이야. 그치, 보고서 써야 되지. 초안 언제까지 될까요? 초안이라도 넘겨주셔야 반박 기사를 쓰죠. 그랬으니까. 뭐야, 좋네? 가져갔네? 중고거래 도와준 보답으로 선물로 줬나? 도우러 와라 이것인가? 이거 어제도 잠 못 잤는데. 예, 과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 영국 자료 분석한 거 있잖아. 야, 얘 좀 재워라. 씨, 졸만하지. 지금 이틀 밤샘인데 또 전화 왔어. 네. 27페이지에 테이블 3-1. 좋아하는 사이 아니었으면 진짜 그 신고감 아님? 장내 괴롭힘. 시드니 사례 말이야. 이거 자료로 써도 되는 걸까? 그걸 허락을 맡아 자기가 판단하면 되지. 책상도 아니고 캐리어였네. 일기도는 왜 이렇게 많이 인쇄를 했어? 일기도 하나도 안 볼 것 같구만. 이슈가 일을 반만 했네. 하현딸. 와, 그래도 한강뷰야. 그래, 여기가 훨씬 낫지. 저기 찾아왔어. 본격 연애질을 시작하겠다 이거구만. 여긴 웬일이야? 아이, 그럼 5분 간격으로 전화하지 말던가요. 5분 간. 마지막 전화 30분 전이었는데. 이 시간까지 깨있다 보니까 배고파서 아이폰 알람보다 더하네. 아이폰 알람은 9분에 한 번. 어이구, 피자 맛있겠다. PPL 타임. 이렇게 자연스럽게 PPL을 피자 알볼로. 토핑 반반이네. 왜요?
반반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반반 안 좋아하지. 그러면 와 새우 봐. 반반씩 새우 알바. 붙여서. 오늘 저녁은 새우다. 이따 새우 해동을 해야겠고. 아이고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보이는 표정이네. 이렇게? 깨작깨작 먹는 거 봐. 그때 집에서 깨작깨작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쩌럭 해가지고 피자 2조각 먹으려면 3시간 걸리지. 씨. 쟤는 집에 컵이랑 다 있을 것 같은데 종이컵에 먹었을까?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이 정도면 내일 연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죽었다 죽었어. 그래 지금이라도 잠든 게 어디니. 뽀뽀하지 마. 잔다고. 아 또 흐뭇하게 보내. 흔들렸잖아요. 나한테. 들켜서 미안하다. 들켜서 미안하다. 사과할게. 선 긋는다며. 나는 사과 안 할래요. 과장님한테 들킨 거 사과 안 안 할 미안할 거라고. 거라고요. 나는 안 미안할 거라고 나는. 진심이거든. 오씨 말이 짧아. 뒤에 설마 다시 붙어 먹었다. 진짜임? 아 그때도 가방 떨구고 키스했어. 그땐 진하경이 가방을 떨궜지만 저렇게 어른답게 행동하겠다는 사람들이 충동을 주체하지 못하냐. 젊을 때다 좋을 때다. 이쪽 커플은 점점 파국에 가까워지는군. 어떻게 된 거야? 사귀었는데 아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야? 아니면 키스만 하고 또 없던 일로 했나? 울었니? 냉혈한 같은 아이. 태기도 아직도 안 갔어? 지도 안 가놓고. 일이 좀 있어서. 이시우 있잖아. 그새 임자가 생겼다더라. 무슨 소리야? 벌써 소문 쫙 퍼졌어. 맨날 사귄 화장실이 사람이 같은 기상청 직원이라는데? 소식통이야. 보고서 끝냈니? 끝내고 연애하니?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나 당분간 이 집 안 내놓으려고. 저기가 동쪽 하늘이야? 생각이 나겠지만 그 위로 새로운 추억이 쌓이지 않을까 싶어서. 너 티내지 말랬다. 여기 기상청 아니거든요. 비밀 연애 중이었어. 회사 사람들이 아는 순간 우리도 끝이야. 알지? 사람들 앞에서 난 계속 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하현 딸이었지. 가시거리는 자전거 눈으로 집에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너 여자 생겼냐? 보증 쩌는군. 아 뭐야. 아니요. 아직이요. 비밀적인 지금 사인을 당장이요? 주고받고 네, 있었어.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 치고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비밀 연애하려고 하지만 이 거리는 대가가 너무 크잖아. 주변 환경에 이틀 밤을 의해서 샐 정도의 일을 시켰는데. 얼마나 쉽게 가려지고 좁아지고.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눈빛 교환하지 마. 아니요. 윙크하지 마. 왜곡되는지. 난 2번 다시 공개 사내 연애 같은 거 안 해. 공개 알아요. 사내 연애로 바뀌었어. 하천 부근 터널 입구 쪽으로 손잡고 있는 거 아니야? 강조하는 것 같다고. 와씨 미친. 티 안 낸다며. 철저히 비밀로 하라고. 지금은 여기까지가 그녀와 나만 아는 우리의 가시거리. 그러다가 만약에 들키면요. 들키면 끝이지. 그럼 그날로 우리 관계도 끝. 그렇지. 스릴 있네요. 다신 겪고 싶지 않아. 그렇게 헤어지는 거. 근데 들키는 순간 헤어지는 거랑 안 헤어지는 거랑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또 키스해? 출근이나 해라. 해 떴다. 전화 왔어. 가끔은 짙은 안개나 황사, 비나 눈 같은 악천후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너니 아침인데 출근이나 하지. 밤새 울었어? 한기준은 출근했니? 에세이 쓰느라 퇴근 못했나? 술도 안 먹고 전화를 해.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또 알아가겠지. 너 여친 생겼니? 그런 거 하려고 전화하는 거야? 서로의 가시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또 자 출근해야지. 서로에게 계속 용기 있게 다가가는 것뿐이라는 걸. 여태 보고서 썼으니까 쪽잠 자는 건가 보군. 그래 자라. 진동 소리 안 들리나 근데? 다 똑같은 핸드폰 써. 아침이야 지각이라고. 으악! 다시는 늙지 않겠다고 엄선님에게 얘기했잖아. 며칠이나 됐다고 또 늦니? 같이 가요. 초스피드. 넌 좀 늦게 와. 지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네가 지각하라고. 따로 가야지. 안 들키니까. 야 USB도 두고 갔어. 아직도 전화해. 쟤는 뭐 하려고 전화를 하지? 무슨 말을 하려고? 여친 생기니까 좋니? 어떤 년이야? 이러려고 전화하니? 보세요. 받았어. 안돼 우한해나. 대화를 할까? 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나왔어. 뭐 하냐? 보셨습니까? 들키라고 작정을 했네. 아 들키겠다. 근데 방금 전에 서울에 강수해꽃 뜬 게 좀 이상하다는데 봐주시겠어요? 헐 집중호우구나. 도시형 집중호우가 되겠군. 전공이지. 여기까지가 4화의 내용이네요. 이제 막 보고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안개 이야기는 5화 초반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 주 이야기는 바로바로 집중호우 이야기인 것 같네요. 게다가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완전 후덜덜해.
사실 이 부분은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해서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무튼 4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화 5화 리뷰에서 만나기로 해요. 안녕.